이번 강의는 비타민 D 혈액 검사 측정 후 최적 수준 섭취량과 독성 문제 발생 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적, 자연적, 최적의 비타민 D 수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0나노그램 미만은 결핍이며 나이에 따라 골다공증의 위험이 있습니다. 30나노그램은 만족스러운 수치이며 칼슘을 섭취하기 적당한 수치입니다. 40나노그램은 좋은 수치이지만 질병에 대한 낮은 감수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50에서 90나노그램은 최적의 수치이며 질병의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일광욕 수준이기도 합니다. 100나노그램은 혈액이 축적될 수 있는 권장 상한입니다. 150나노그램은 위험한 수치이며 과도하게 높은 칼슘이 발생합니다. 300나노그램은 독성 효과가 발생합니다. 독성 부분은 뒷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러면은 최적의 비타민 D 수치를 올리기 위한 섭취량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비타민 D 혈액 검사 결과에 따른 섭취량입니다. 1. 혈액 검사 결과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10나노그램 이하로 나왔다면 다음 사항에 따라 목표치를 설정합니다. 목표치 20나노그램으로 비타민 D 농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1000IU 내정을 일주일 동안 섭취합니다. 30나노그램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2200IU 8정을 일주일 동안 섭취합니다. 40나노그램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3600IU 13정을 일주일 동안 섭취합니다. 최적의 조건인 50나노그램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5300IU 19정을 일주일 동안 섭취합니다. 2. 혈액 검사 결과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10에서 20나노그램 사이인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라 목표치를 설정합니다. 목표치 30나노그램으로 비타민 D 농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1700IU 6정을 일주일 동안 섭취합니다. 40나노그램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3200IU 12정을 일주일 동안 섭취합니다. 최적의 조건인 50나노그램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4900IU 18정을 일주일 동안 섭취합니다. 3. 혈액 검사 결과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20에서 30나노그램 사이인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라 목표치를 설정합니다. 목표치 40나노그램으로 비타민 D 농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2500IU 9정을 일주일 동안 섭취합니다. 최적의 조건인 50나노그램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4600IU 17정을 일주일 동안 섭취합니다. 4. 혈액 검사 결과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30에서 40나노그램 사이인 경우에는 최적의 조건인 50나노그램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2500IU 9정을 일주일 동안 섭취합니다. 30에서 40나노그램은 칼슘 흡수율이 매우 만족한 상태이며 부갑상선 호르몬 양도 적절한 상태이므로 골격이 매우 건강한 상태를 유지 가능하며 또한 발암도 예방하고 면역력도 만족스러우므로 많은 감염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혈액 검사 결과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40에서 50나노그램 사이인 경우에는 최적의 조건인 50나노그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900IU를 일주일 동안 섭취합니다. 이 수준은 적대에서 1년 내내 알몸으로 햇빛을 받을 때 달성할 수 있는 농도로서 감염증과 순환기 질환, 당뇨병 등 내분비 질환, 류머티즘 관절염 같은 자가면역 질환과 모든 병의 사망으로부터 수명을 연장하는 면에서 그리고 정신질환 예방 면에서 비타민 D의 작용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농도입니다. 6. 혈액 검사 결과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50에서 60나노그램은 미국 내분비 학회와 미국 비영리 단체인
비타민 D 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매우 만족스러운 농도입니다. 그러나 미국 의학연구소에서는 이 정도의 농도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논문에 따라서는 이 정도의 혈중 농도가 최적 농도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7. 혈액 검사 결과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60에서 80 나노그램은 미국 내분비 학회와 미국 비영리 단체인 비타민 D 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매우 만족스러운 농도입니다. 그러나 미국 의학연구소에서는 혈중 농도가 50 나노그램을 초과하면 더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비영리 단체인 비타민 D 위원회는 60에서 80 나노그램의 혈중 농도를 높은 수준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혈중 농도가 40에서 60 나노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60에서 80 나노그램에서는 아무런 해가 없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또한 발표자에 따라서는 이 정도의 혈중 농도는 태양빛에 잘 노출시키면 피부에서 생성되는 정도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8. 혈액 검사 결과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100에서 150 나노그램은 유타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100 나노그램을 초과하면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이 유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비타민 D 복용을 중단하고 3개월 후 다시 검사하여 100 나노그램 이하로 내려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혈중 농도가 100 나노그램 이하로 내려간 경우는 다시 비타민 D 복용을 시작하고 100 나노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앞에서 제시한 혈중 비타민 D 수치를 올리는 다른 방법입니다. 7,324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 따르면 혈액 검사 결과 비타민 D 농도가 20 나노그램이 나왔다면 킬로그램당 69IU를 복용하면 비타민 D 농도는 40 나노그램으로 상승하게 되어 90% 정도 충분한 양이 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8kg이면 68 곱하기 69는 4692IU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5000IU 정도 복용하면 됩니다. 이후 3에서 6개월 후 비타민 D 혈중 농도 검사를 다시 측정하여 확장 수치가 올라갔는지 확인해야만 합니다. 비타민 D 치료 섭취량 및 30나노그램 달성 후 유지 용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아는 1일 2000IU씩 6주 섭취 또는 1주 1회 5만 IU를 섭취하며 30나노그램 달성 후에는 매일 400에서 1000IU를 섭취하여 유지해 줍니다. 1에서 18세는 1일 2000IU씩 6주 섭취 또는 1주 1회 5만 IU를 섭취하며 30나노그램 달성 후에는 매일 600에서 1000IU를 섭취하여 유지해 줍니다. 성인은 1일 1회 6000IU 8주 섭취 또는 1주 1회 5만 IU를 8주 섭취하며 30나노그램 달성 후에는 매일 1500에서 2000IU를 섭취하여 유지해 줍니다. 결핍증이 재발하는 성인의 경우에는 2주에 한 번씩 5만 IU 섭취하여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35에서 50 나노그램을 유지해주면 됩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은 미국 내분비 학회 최신 임상 적용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앞에서는 일반적인 체중인 경우 비타민 D 보충제 복용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이라면 지금 내용은 비만한 사람의 경우는 비타민 D 보충을 2에서 3배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내분비의학연구소의 비타민 D 임상적인 권장 사항과 달리 비만한 경우는 비타민 D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2에서 3배 더 많이 복용하길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분비 학회는 명확하게 연구된 사실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검증하고자 2014년 존 폴 에쿼우 등이 비타민 D 보충제 사용에 대한 22,214개 기록과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한 건강한 성인 17,614명에 대한 비타민 D 수치를 분석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타민 D 보충제 사용을 권장하고 혈청 비타민 D와 칼슘 수치를 관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비타민 D 보충제를 1을 0에서 5만 5천 IU 범위 내에서 복용시켰으며 비타민 D 수치는 4.04나노그램에서부터 157.6나노그램까지 측정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혈청 비타민 D는 1을 0에서 1000 IU 보충제를 복용한 경우는 1000 IU 시 4.8나노그램이 증가했으며 15,000에서 2만 IU 보충제를 복용한 경우에는 1000 IU 시 0.44나노그램이 증가했습니다. 체질량 지수를 대입하여 비타민 D를 결정하는데 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정상 체중, 비만, 과체중 참가자들의 혈청 비타민 D 수치는 평균적으로 7.92나노그램이고 3.2나노그램이 낮았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비타민 D 증가에 따른 고칼슘 혈중 위험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상 체중에 비교해서 비만인 경우는 비타민 D 보충제를 2에서 3배, 과체중은 1.5배 요구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찰 연구를 통해서 체중에 따른 비타민 D 보충제 양을 달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체질량 지수에 따라 비타민 D 용량 반응 내용입니다. 정상 체중은 5,000 IU에서 비타민 D 수치가 50나노그램까지 상승하지만 비만의 경우는 대략 12,000 IU에서 50나노그램으로 상승하게 되어 그만큼 비타민 D 보충제가 더 필요했습니다. 다음은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올리면 해결할 수 있는 건강 문제 감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얼마만큼 비타민 D 농도를 올려줘야 건강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그래프로 작성한 것입니다. 그룹병은 55% 위험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비타민 D를 복용하여 혈중 농도를 20나노그램 올려줄 경우 위험도가 5%로 감소되고 저체중 출산은 38% 위험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비타민 D를 복용하여 혈중 농도를 25나노그램 올려줄 경우 위험도가 23%로 감소합니다. 고혈압은 50% 위험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비타민 D를 복용하여 혈중 농도를 30나노그램 올려줄 경우 위험도가 30%로 감소되고 독감은 50% 위험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비타민 D를 복용하여 혈중 농도를 35나노그램 올려줄 경우 위험도가 20%로 감소되고 대장암은 50%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비타민 D를 복용하여 혈중 농도를 70나노그램 정도 올려줄 경우 위험도가 20%로 감소됨을 보여줍니다. 이 밖에도 심장 발작, 골절, 골다공증, 일형 당뇨병, 유방암, 다발성 경화증, 신장암, 췌장암 등이 비타민 D 복용을 통해 건강 문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비타민 D 독성 출현 과다 용량 및 증상, 그리고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타민 D 독성 출현, 가는 용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그래프는 독성을 나타내는 범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임상학적 연구 결과 이 범위 안에 있는 경우 독소가 발생합니다. 이 범위 안에 있는 경우는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만
1일 200만 IU, 10일간만 1일 20만 IU, 2주간만 1일 15만 IU, 4주간만 1일 8만 5천 IU이지만 연구에서는 16주 동안 복용 시 독성이 발생합니다. 5주간만 1일 5만 IU입니다. 복용 기간이 길어지면 독성이 발생하므로 이 이상의 양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독성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비타민 D 단독 복용 시 약 200만 IU 복용 시 독성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비타민 D 섭취량을 증가시킬 경우 칼슘량은 줄여줘야 합니다. 두 번째, 비타민 D 과다 복용으로 인한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석회화가 발생합니다. 칼슘과 인산염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을 가지고 있으면 신장, 심장, 폐와 같은 연부 조직에 침착되는 것을 석회화라고 합니다. 유방석회화가 가장 일반적인 유형입니다. 유방석회화는 유방 사진 촬영에서 유방 조직 내에 조개 껍데기나 칼슘 성분으로 된 미세한 석회질이 보인다는 것이며 양성이란 뜻은 악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2. 요로 결석이 발생합니다. 미네랄 덩어리가 요로 지역에 박혀 요석이 생성되어 소변의 흐름에 장애가 초래되고 그 결과 격심한 통증이 발생하거나 요도 감염, 수신증, 신부전 등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수술로 제거를 해야 합니다. 3. 신경 증상이 발생합니다. 이 증상은 등무감각, 통증, 반사적인 반응 문제, 맛 증상, 청력 장애, 특정 온도에 민감하게 작용, 따끔거림 등의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4. 근육 증상이 발생합니다. 근육 약화, 근육 제어의 손실, 근육 통증, 경련, 근육의 부피 감소 등은 비타민 D 과다 복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근육 증상입니다. 세 번째, 비타민 D 과다 복용 시 다른 증상입니다. 메스꺼움, 식욕 부진, 과도한 갈증, 과도한 소변 생산, 체중 감소, 탈수, 변비, 피부 가려움 등 심한 두통, 짜증과 신경과민, 구토, 심장 리듬 불규칙, 그리고 심장 질환과 고혈압의 위험 증가뿐만 아니라 신부전 등이 과량의 증상입니다. 임신한 여성에게 있어서 비타민 D 과다 복용은 아기의 정신 및 신체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과다 복용은 단일 투여량의 결과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높은 비타민 D의 투여의 결과입니다. 결국 독성은 몸에 과도하게 축적된 비타민 D가 외부로 배설되지 않아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량의 비타민 D는 신체의 지방세포에 저장됩니다. 해독 방법으로는 햇빛을 피하고 비타민 D 함유 보충제를 중단하고 칼슘 복용을 절제하며 하루에 물 8잔을 마십니다. 또한 전문의와 상의해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비타민 D 독성과 반감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D를 복용 후 독성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150나노그램을 말하는데 이럴 경우 비타민 D를 복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용을 중단하면 더 이상 비타민 D는 체내에 축적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반감기라는 일정한 양이 체내에서 빠져나가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 반감기는 1에서 6주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 30나노그램인 사람은 6주 후 15나노그램이 되고 15나노그램인 사람은 6주 후 0나노그램이 됩니다. 햇볕에 대한 반감기는 6주이며 비타민 D3 보충제 반감기는 3주, 비타민 D2 보충제 반감기는 1주입니다. 만약 외상이나 수술을 받으면
반감기는 1에서 2일로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급속히 감소합니다. 반감기는 각 개인의 염증, 혈액의 칼슘량, 비만, 음식의 종류, UVA와 UVB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감기 상태에서 정상적인 비타민 D 농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2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5번째, 반감기 이후 회복 시간과 비타민 D 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반감기 이후 회복되는 시간과 비타민 D 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일 30나노그램까지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떨어진 사람이 80나노그램까지 회복하기 위해서는 1일 만화이유식 160일을 복용해야 합니다. 반면에 반감기 상태에서 더 이상 복용하지 않는 경우 혈중 비타민 D 농도는 더 떨어집니다. 6번째, 비타민 D 유지 섭취량입니다. 1세 미만 어린이는 하루 복용량은 식사 후 1000IU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1에서 10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체중이 11kg 이전까지는 1000IU를 복용합니다. 청소년, 여성이 50나노그램을 유지하고 있다면 충분한 비타민 D 농도입니다. 매일 3800에서 5000IU를 복용하면 됩니다. 남성이 50나노그램을 유지하고 있다면 충분한 비타민 D 농도입니다. 매일 5000IU를 복용하면 됩니다. 노인들이 50나노그램을 유지하고 있다면 충분한 비타민 D 농도입니다. 매일 3800에서 5000IU를 복용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비타민 D 혈액 검사 측정 후 최적 수준 섭취량과 독성 문제 발생 시 해결 방법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